정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불금의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인공 김나연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영하고 두 달? 거의 두 달 만에 저희도 처음 보는 자리고 너무 이런 자리가 있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로 어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어제 같이 카톡을 하다가 근데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나연 배우도 너무 떨린다고 예상 질문을 서로 뽑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시작하기 전에 물 먼저 따고 시작할게요. 나연 배우가 병 따는 걸 잘 못해가지고 잠시만요. 진짜 떨리네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보셨다시피 저희 영화의 이제 99%는 다 여기 있는 하나 역을 맡은 김나연 배우가 해주셨고 저도 사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우리가 10월 말에 종영을 하고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요즘 저는 진짜 평범하게 학교를 갔다가 학교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놀거나 볼일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주말에는 대부분 많이 친구들이랑 노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거나 볼일을 보거나 친구들이랑 놀다. 네, 너무 심플한데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아요? 지금 학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네, 중학교 1학년. 이거를 찍을 때는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작년에는 초등학생의 삶과 중학생의 삶이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가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일 많이 바뀐 거는 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되게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여러 학교에서 많이 만나는 거니까 되게 그 점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 때는 주로 어떻게 놀아요? 그냥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직도 갈 데가 없으면 그냥 놀이터 정자나 그런 데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좀 되게 게임 같은 거? 그냥 진실 게임이나 이런 되게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놀이터에서 진실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 진짜? 그러다가 매일 보는 친구들이잖아. 네 그러다가 진짜 할 거 없으면은 막 신발 던지고 놀고 이런 거 같아요. 진짜 초등학생 때 삶과 큰 변화는 없지만 네. 놀이터에서 노는 언니들, 중학생 언니들 좀 무서운 언니들 아닌가? 저희는 절대 무섭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요새는 어쨌든 그러면은 일상을 좀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좀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 친구들이 혹시 우리 집을 봤나요? 친한 친구들이? 네, 친구들은 제가 가족 시사회 때 2명을 불렀었는데 그 친구들 봤고 또 제 친구가 개인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한번 봤다고 하고 제 친구 중에서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저는 그 동생을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 왜냐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ADR 할 때 작년 말에 이제 영화를 위한 녹음을 한참 할 때 나연이가 그때 6학년 이제 졸업하는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연 배우한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그때 되게 답답했나 봐요. 제 인생이. 그래서 나연 배우는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떤 꿈을 꾸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기억나요 혹시? 기억이 날랑말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배우를 하고 싶지만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를 직업으로서만 갖고 그냥 내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사실은 이제 어린이 배우, 청소년 배우 특히 만나면 연기를 잘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일상을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배우를 전 처음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되게 좀 유명해지고 연기도 잘하고 싶은 거는 진짜 사실대로 말하면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좋긴 한데 진짜 제 삶도 너무 지키고 싶었어요. 되게 왜냐하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되게 제 삶에 집중도 잘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성인이 돼서도 되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고 근데 직업에서는 배우를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배우를 할 때는 거기에 또 집중하고 그게 또 끝나면은 다시 제 삶에 집중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영화 개봉한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 혹은 뭐 선생님들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알려졌을 거고 어느 정도는 그때는 어땠어요?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기분이나.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할 게 없어가지고 학교 쉬는 시간 때 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막 누가 다니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진짜 저희 그 과목 선생님이 아니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영화 너무 잘 봤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진짜 너무 놀랬고 제가 제 바로 옆반 친구가 저랑 아예 초면인 상태에서 그 굿즈 있잖아요. 제 사진인 굿즈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누나가 너무 날 좋아하는데 누나가 좋아하는 누나. 너무 좋아하는데 사인 한 번만 해달라고 자기 누나가 부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한 번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좀 그런 게 좀 일상으로 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면은 네, 되게 다시 그냥 평범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또 이제 순식간에 확 또 지나가는구나 그런 거. 저는 약간 그 우리 집 이제 개봉하고 나서는 엄청 바빴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GV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하고 최근에 영화를 다시 본 게 언제예요? 혹시 있다면? 영화 제목을 아니 이 영화를 우리 집을 이 영화를 우리 영화를 거의 진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봤나요? 내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그 TV에 나왔더라고요. TV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진짜 너무 추억이 다시 막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다시 봤을 때는 혹시 이런 장면은 좀 내가 봐도 잘했다 이거는 괜찮았다 이런 게 혹시 있었어요? 그 중에? 그런 건 진짜 전혀 없고 그냥 다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아쉬운 거부터 이거는 다시 돌아가면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가면 이 장면만은 꼭 좀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어요? 저는 되게 오빠가 여자친구랑 껴안았을 때 놀리는 그 씬이랑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액자 집어던지고 싸우실 때 제 표정 클로즈업 됐을 때 그 장면이랑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장면만 다. 텐트 그때도 그냥 찍고 싶어요 다시. 진짜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워요? 사실은 오빠 이렇게 놀리는 장면, 그 장면은 그 오늘 보신 그 컷 있잖아요. 그 오빠가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그 컷, 그게 저희 2회차 때 촬영 시작한 지 2회차 때 찍은 장면인데 그 컷의 이제 끝을 잘라낸 거고 그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면 잘려진 부분에서
나연 배우가 확 넘어져서 다리를 정말 크게 다쳤어요. 사실은 양쪽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약간 멘붕이 그때 멘붕이 오는데 그거는 왜 다시 찍고 싶은 거예요? 놀리고 이러는 거는. 그때 사실 테이크를 진짜 별로 안 갔었잖아요. 근데 별로 안 됐고 촬영한 지도 몇 시간 안 됐는데 제가 그때 막 넘어져가지고 진짜 좀 피도 나고 그래서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장면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찍고 싶었어요. 아 진짜. 얼마 가지도 못했었고 너무 아쉽다고 느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넘어졌을 때 그냥 촬영을 막 하려면은 또 무릎 분장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딜레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좀 나 자신한테 너무 싫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배우랑 같이 작업했어요. 아니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넘어지자마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피도 좀 났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크게 다쳤어요. 이 무릎부터 여기까지가 다 사실 까졌고 양쪽 무릎이 다 그렇게 돼서 정말 이렇게 엎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 너무 정말 쇼크 상태가 사실 나연 배우보다 저희가 더 쇼크였을 거야 아마 그게. 근데 딱 달려갔는데 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멘붕인 상태에서 나연 배우가 첫 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막 거의 약간 제가 울고 있었고 제가 우는 거를 막 대표님이 저를 달래주면서 막 급하게 약을 가져서 막 해주는데 나연이가 이렇게 좀 멍하게 있다가 이제 촬영 어떻게 해요? 이게 첫 마디였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그 장면은 다시 안 돌아갔으면 하는 그게 그래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럼 그 저기 뭐야 두 번째 말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말한 게 어떤 두 번째 거죠? 말한 게 뭐였지? 네 맞아요. 그 클로즈업. 아, 너무 좋아하는 저 사실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오케이가 되게 많았어요. 좋은 장면이 정말 많아서 그 중에 골라 쓰느라 힘들었던 건데 그건 왜죠? 그냥 그때 진짜 제 표정이 너무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오는 장면이었었는데 그냥 그때 조금 제 눈에 눈물이랑 그런 게 좀 더 맺히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고 좀 맹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쉬웠어요. 아 진짜? 아니 엄마 아빠 싸움을 보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멍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거를 너무 또 그걸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이게 약간 제가 예전에 우리들 개봉했을 때 우리들 때 배우들, 그러니까 언니들이 영화를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저렇게 크게 나오는 줄 몰랐는데 현장에선 작은 모니터로 보다가 크게 봤을 때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게 혹시 영향이 좀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크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런. 네, 사실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화면이 이 정도라면은 거의 3분의 2를 넘어서서 제 얼굴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되게 그런 걸 봤을 때도 너무 민망했었고 좀 표정을 더 세세하게 해볼 걸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때 눈물이 이렇게 뭐 사실 영화를 보셨을 때 그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힌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저희 디렉션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때 뭐 눈물이 맺히게 해줘 여기 뭐 3분의 2만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전혀 없고 아예 우리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했던 건데 정말 본인도 모르게 차오르는 어떤 순간들 그게 그때였는데 그거보다 좀 더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중에 한 거구나. 네. 신기하네. 마지막 얘기했던 것까지 듣고 갈까요? 마지막은 텐트 씬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텐트 씬에서 되게 좀 그때가 애들이랑 되게 고민도 없고 셋이서만 그 시간을 오로지 즐기면서 되게 좀 나중에 막 언니가 이 음식 해줘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좀 좋은 씬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만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을 조금 더 애들이랑 좀 편안하게 즐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되게 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눈에 보였었어요. 그게 우리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나요? 그거 어떤 방에다가 텐트 설치하고서 그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밖에 찍은 게 아니라 숙소 저희 충청남도 그쪽에 이제 촬영을 가서 방을 하나 이제 방 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촬영장님이 찍었. 그 사실은 촬영 현장 자체는 이 전체 중에서 가장 편한 네, 현장? 맞아요. 그쵸, 맞아. 그래도 더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구나.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오늘 그렇구나.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이렇게 이런 인물을 제가 시나리오를 안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큰 극으로 같이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하나는 이런 엄마 아빠가 있고 이런 오빠가 있어 이렇게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하나를 그럼 전체 촬영장에서 연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냥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그날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그 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좀 입에 안 붙는 대사가 있으면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되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전체적인 상황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도 조금 있었긴 했는데 조금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씩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들어온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았었어요. 그럼 약간 그러니까 장면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네. 이렇게 하나는 어떤 애야 이런 생각보다 그냥 그 장면 자체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그냥 되게 진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우리 배우분 다른 배우들이랑 같이 마지막 집회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랑 그러니까 김나연 배우랑 찬 역할을 했던 안지호 배우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 안지호 배우는 대사 한마디를 100번 연습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왜 그래? 이러면 왜 그래를 100번, 1000번을 하고 있고 하나는 해야 될 말이 정말 많은데 가만히 이렇게 정말 이제 무슨 생각하지? 하나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게임 하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슛 들어가면 또 해요 그거를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호가 그때도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있다가 이 현장을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 그때 나연 배우가 나도 연습해, 나도 나름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한 것일지 그게 그래서 궁금해서 촬영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는 앉아서 되게 이렇게 지호 오빠는 입으로 내뱉으면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되게 그런 걸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좀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저는 좀 쑥스럽고 그래서 잘 못하겠었는데 지호를 보다 보니 창피한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대사 계속 생각하고 외워졌다 싶으면은 되게 물 마시고 할 거 하고 이러는 건데 물을 마셔요? 네. 어떤 의식의 하나인가? 네 저는 그냥 진짜? 조금 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되게 할 거 없어도 물 마시고 이렇게 대사 외우다가 잘 안 되면은 다시 물 마시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좀 지효 오빠가 봤을 때는 제가 안 하는 것 같았었나 봐요. 그래서 맞아.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래가지고 나도 연습하는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지호가 진짜 부러워했거든요. 나는 1000번 해야지 되는데 왜 나연이는 그냥 있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저게 될까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정말 방식이 다른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케미가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희도 다 그거를 되게 신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랬구나.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다친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가 40회차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7월 초 중순에 시작해서 9월 말 추석 직전에 끝났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고 사실은 촬영 전에 우리가 맨 처음 만난 건 거의 3월. 그리고 3, 4월 막 오디션 여러 차례 보다가 4, 5, 6, 7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리허설 때도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반년을 이렇게 연기를 쭉 한 건데 이때는 정말 위기다. 나한테 좀 위기였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있어요? 혹시나? 왜냐면 저는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더워서 다들 막 장염 오고 이랬을 때 기억나요? 나는 장염 오고 막 그때가 우리가 유민의 집에서 찍을 때 심지어 그게 오므라이스 친 뭐 그 전후예요. 그러니까 유민의 집은 사실은 즐거운 일이 되게 많은 집인데 그때 배우들의 컨디션이 진짜 사실은 처음에 딱 찍기 시작했을 때 배우들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았을 때 근데 주연 배우인 하나가 진짜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프니까 아픈 거를 참고 연기를 하고 컷하면은 다시 그 아픈 얼굴이 되는 거죠. 다시 레디 액션 하면은 다시 얼굴이 하나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고 나연이도 이제 그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기운이 처지니까 동생들도 같이 처지고 왜냐면 동생들이 이제 나연이 분위기를 다 쫓아가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큰언니로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때가 저는 사실은 어떡하지 이렇게 느꼈을 때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 막 그래서 심지어 링거 맞고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쌩쌩해져가지고 뭐지? 그래서 밑에 친구들 다 같이 막 링거 맞고 오고 괜히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때가 그때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때는 이거는 좀 힘든데 이런 어떤 고비를 이걸 어떻게든 잘 넘었구나 이런 순간이 혹시 있어요? 전체 중에? 근데 저도 진짜 더비가 제일 저한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촬영은 촬영대로 해야 되고 그날 끝내야 될 분량은 있는데 내 몸은 따라주지가 않고 되게 어떻게 하지 이날 다 못 찍으면은 다시 또 그 회차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많은 스태프분들도 많이 못 쉬고 이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진짜 제가 안 좋으면은 시아도 그렇고 예림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진짜 좀 아파도 그런 거를 티도 잘 못 내겠고 이래가지고 진짜 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므라이스 때가 가장 장염이 많이 심했을 때여서 유미도 그렇고 먹고서 끝나면은 또 다시 바로 뵙고 이렇게 했었어서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사과하고 싶어요. 공개 사과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냐면 그때 진짜 정말로 다운이 심하게 되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아픈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운이 되지?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밑에 동생들이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가 기운을 안 내니까 같이 모두가 다 다운되고 그리고 주연 이렇게 배우들이 다운되니까 스태프들이 다 다운되는 현장을 계속 그게 한 2, 3일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연 배우랑 같이 우리가 차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요? 차에서 작은 공간이 저게 작은 영화고 우리끼리 있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나연 엄마 차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우리 애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기분이 혹시 안 좋아?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장염이 되게 심했고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듣고 그게 저희가 진짜 미안한 순간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가 약간 반쯤은 제가 혼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상한 거야. 제가 보지 못했던 나연이 모습을 봐서 왜 그러지? 그냥 영화 하기 싫은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서 그때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아팠구나를 나중에 알고 나서 진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함이 되게 오래 남아 있었고 이걸 언젠가 꼭 공개 사과를 언젠가는 꼭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되게 많이 남았어가지고 미안해요 그때.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니까 감독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근데 그것도 그냥 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약 먹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제가 그냥 이런 배우랑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게 하여튼 그게 저는 막 그 심지어 그걸로 막 악몽도 몇 번씩 꿨거든요. 이게 막 밖에 아동 수칙 같은 거 무슨 이렇게 촬영 수칙 같은 거 해놓고 저는 배우한테 막 그런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너무 그때는 너무 미안했고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 진짜 많은데 이 중에 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혹시 영화에 대해서나 나연 배우 여기 정말 유일무이한 기회라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정말 말씀 잘하시죠. 뭐든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거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저희 포스터를 몇 장이죠? 5장을 네, 질문해 주시는 선착순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리즈 포스터고요. 저희 스태프들도 잘 안 가지고 있는 레어한 포스터인데 여기 저도 하나 가져가면 좋겠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번쩍 드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이쪽 끝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한화가 영화 속에서 정말로 그 나이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른스럽고 또 착한 친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이 든 게 한화가 조금 크면서 조금 사춘기를 심하게 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한화가 그때는 다 5학년이었고 이제 그러면은 배우님께서는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이신데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하나가 중학교 1학년의 하나는 이제 어떻게 돼 있을지 아니면 그리고 또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중학교 1학년의 하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2년 뒤에 1년 뒤면은 초등학교 6학년일 텐데 일단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근데 그때는 사실 부모님이랑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아지셔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산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하나는 되게 연락도 많이 하면서 두 분과 많이 친하게 지내고 유미랑 유진이랑도 같이 연락도 많이 하고 가끔씩 만나서 되게 좀 고민 같은 것도 유일하게 털을 수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도 하나가 사춘기 심하게 앓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왜냐면 이제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 어떤 시기를 하나 굉장히 훌륭하게 넘겼을 거고 이 마지막에 엔딩이 나연배랑도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감정에 집중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하나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지금까지는 말을 잘 못했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뭐 이혼하시거나 한 다음에는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꺼내 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놀라운 성장을 통해서 엄마 아빠보다 훨씬 현명하게 이 시기를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유미유진이랑 계속 연락했겠지?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했을 거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앞에 영화 잘 봤습니다. 저희 하나가 극중에 요리를 하면서 막 요리집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배우님께서는 실제로 요리 같은 거를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GV에서 그 연기 하기 전이랑 연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신 게 있는지 성격을 좀 고쳐보고 싶어가지고 연기를 시작하셨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그 드라마 그 찍으실 때 그 시나리오를 배우들한테 안 주신다고 좀 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 일부러 시나리오를 안 주시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요리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되게 간단한 요리 같은 거 여기 영화에 나왔다시피 좀 계란밥 이런 것도 많이 해먹고 되게 요리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연기를 하고서 바뀐 거 진짜 처음에 연기를 하기 전에는 되게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고 진짜 처음 보는 분 앞에서는 인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리고 이 정도로 정말 너무 내성적이었는데 연기를 하면은 많은 분 앞에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되게 그 부분에서 좀 성격도 점점 많이 쾌활하게 바뀐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나리오를 있지만 안 주는 이유는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에요, 다. 근데 이것을 저의 어른이 쓴 저의 텍스트 안에 가두게 되는 게 제일 두려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훨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장면들을 찾아가고 실제로 저는 이미 어른이 돼버려서 사실은 어린 시절이 많이 바랬거든요, 제 안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배우들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배우들의 어떤 진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진짜 모습들을 좀 담아내는 게 영화적으로도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막 배우 생활을 오래 한 배우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사 외우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담을 굳이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중간에 번쩍 드신 네 다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이제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의 바람대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처음으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은지 가족들에게 뭐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말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꿋꿋이 밥을 먹는다던가 했을 때 이제 하나를 연기한 배우로서의 어떤 감정이랑 어떤 말이 처음으로 생각났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제 저 장면 이후에 어떤 말을 처음 시작했을지 궁금하신 거죠? 어땠을까요? 저는 일단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가 이제 진짜 가족여행 갈 준비해야지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가 이 대사를 하면서 든 생각이 이제 나는 진짜 생각 정리가 다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아도 나는 행복하게 지낼 거고 어쩌면은 그게 엄마 아빠한테는 더 행복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 정리가 딱 되어서 그 대사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부터는 이혼하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여행 어디로 갈까 이렇게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이혼 얘기를 꺼내시면은 그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가족 엄마 아빠 오빠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빠. 오빠는 왜 전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난리 쳤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찬이 오빠 성격에는 진짜 그랬을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은 되게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를 바라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라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그걸 찍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들 정도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되게 많으신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넘어갈까요? 저쪽 뒤로? 네네. 네, 영화 정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애들 하나하나가 정말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뭔가 정말 있을 것만 같은 캐릭터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인물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배우분들에게 시나리오를 안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배우를 만나고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한 후에 배우와의 소통이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캐릭터 자체가 바뀐 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사실 김나연 배우를 만나고 만약에 인물들이 살아있는 인물들처럼 느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그거는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만들어낸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살아있다고 느끼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원래 썼던 아직 시나리오 안 줬다 그치? 제가 영화 끝나면 시나리오 주기로 했거든요. 시나리오 너무 궁금해 했는데 오늘 가져온다고 잊어먹었어. 미안해. 그 다음에 갖다 줘. 그 시나리오를 나름 이제 2년 이상 쓴 건데 그 안에는 하나가 훨씬 더 수다쟁이였어요. 수다쟁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더 아닌 척하면서 약간의 과장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더 괜찮은 척 하려고 좀 더 오지랖도 많이 부리고 좀 더 밝게 웃으면서 가족들한테 아닌 척하면서 더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밥 먹자 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친구였는데 나연 배우를 만나고 나연 배우의 어떤 정말 많은 점들이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 이 배우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배우 나연 배우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캐릭터보다 이 인물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 만 그 상황을 두고 나연 배우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나연 배우도 좀 편하게 할 것 같고 인물이 좀 더 살아있는 인물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즉흥극 그게 아마 정해진 게 즉흥극을 부모님도 다 같이 즉흥극 연습을 했거든요. 리허설 때. 근데 이제 처음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장면에서 제가 나연 배우한테 식탁 차리고 밥 먹자고 엄마 아빠한테 이런 상황인데 눈치 보다가 어떤 틈을 타서 밥 먹자고 해보자. 그래서 식구들을 식탁에 한번 앉혀보자. 이런 즉흥극을 처음에 했었어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은 그 나연 배우를 찍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한번 보는 거였는데 엄마 아빠 진짜 심각하게 싸우셨지. 그 엄마 아빠 배우분들이 그 기억나요? 어떻게 싸우셨는지? 네, 진짜 너무 리얼하게 모두 다 이렇게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저도 다 얼어붙고 정말 리얼하게 싸우셨는데 그때 나연 배우가 정말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슨 말을 하기가 너무 뻘쭘한 상황이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연기를 그래서 처음에 즉흥극을 했을 때는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근데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말을 하는 느낌이 있었고 저거는 너무 진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캐릭터들이 과장됐었구나. 실제로 저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이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 못하지.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조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캐릭터라 하나는 사실 나연 배우가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다? 네. 또, 네.
네, 여기 중간에 계신 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이란 영화를 잘 보고 있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영화에 궁금했던 점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이 만들었던 집을 부수잖아요. 근데 그 부쉈던 이 집은 결국에는 빈 상자, 그러니까 모아왔던 상자를 모아서 붙여서 만든 건데 그 상자가 어떤 영화에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미네 집이었나? 유미 그네 집에서 그러니까 어떤 벽 한 칸에 켜에 쌓여 있더라고요. 상자들도. 그래서 그 상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상자는 그냥 사실은 그냥 유미의 취미 생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자를 주워다가 유미는 이제 수납 공간이 많지 않은 집에 살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할 거라고 생각했고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상자들을 모아서 예쁘게 꾸며서 그걸 자기만의 수납 공간으로 쓰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언니를 만나면서 요거를 같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그냥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작전을 짜고 놀지만 이렇게 짜고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 또 그냥 이런 과정이 이제 집을 향해서 뭔가 하나씩 자기의 바램을 담아서 뭔가 해보는 식의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만들어 보는 그런 상징 사실은 이거를 막 시나리오를 쓰고 같이 우리가 할 때는 상징이라기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한켠에 어떤 놀이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게 놀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미지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에 쌓아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집을 하나 만들었고 모든 바램을 담아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수행한 작전을 사실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 친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뭔가 했던 것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 자신들의 어떤 그동안에 대한 결과물을 그렇다면은 이 지금까지 쌓아온 나름의 울분과 이 뭔가 분노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느 순간에는 좀 밖으로 터트려 줘야 이게 해소가 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를 본인들이 부수는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 아빠가 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노력을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 어떤 순간이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배우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부숴요, 어떻게 부숴요, 막 너무 걱정을 하더니 막 그날은 너무 신나게 부숴가지고 기억나세요? 그 정말 신나게 부쉈던 거 기억나세요? 코스레도 계속 밟고 막 아니 안 그랬어요. 우리 그 짧은 순간 안에서도 그 하나의 발의 그 어떤 강도는 정말 아주 훌륭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ADR을 해서 그 부수는 소리를 넣는데 원래 있는 소리가 진짜 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살리자 그랬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되겠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여기 중앙에 계신 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제가 보면서 그 하나라는 역할이 되게 눈치를 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소심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나중에 마지막에 용이 엄마를 찾기 위해 되게 그 먼 길을 아이들끼리만 가는 게 되게 좀 저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용기를 낼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연 배우님 만약에 본인이라면 정말 그렇게 어디 멀리
가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연 배우님 성격상 혹시 그런 일탈? 그 나이 일탈? 뭐 이런 거 혹시 해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탈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진짜 하나였어도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막 유미 집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부모님은 연락도 안 되고 근데 부모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는 유미가 알고 있고 그러고 길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가 하나가 부모님 몰래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상태였어가지고 더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한번 가보자 나는 안 돼도 그래도 유미 가정은 살려보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럼 혼자 뭐 어디 멀리 가본 적은 혹시 있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한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강 멀죠. 한강 멀죠. 난 아직 그렇게 그 나이 때 한강도 안 가본 것 같네. 정작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약간 제가 생각한 거랑 좀 저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어쩌면 어린이들이라서 이게 아예 안 해본 일이라서 할 수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저까지 가려면 또 뭐 이거를 모두 알았으면은 어른들이라면은 어쩌면은 시도도 안 해봤을 거를 뭐 이렇게 가면 되지. 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해보다가 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지금 제가 깨달음 얻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또 되게 재미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질문하고 처음 듣는 대답이 좀 많아가지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상상마당 신의 아이콘 첫날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그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을 수 있게 돼서 제 사랑하는 나연 배우와 너무너무 즐거웠고 마지막으로 그냥 나연 배우님은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많은 분에게 저의 감정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저는 앞으로도 되게 제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그런 것들을 묵혀두면은 되게 저한테도 안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해버리면은 그것도 또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제어도 할 수 있고 근데 제 감정들은 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들을지 꿈도 못 꿨네요. 혹시 요새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인상적인 게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배종옥 선배님이요 이랬거든요. 네. 요즘 좋아하는 배우 분이 있는지 혹시 관심이 가는. 근데 저는 좀 그때 그 드라마가 나오면은 그때만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드라마가 끝나면은 그런 게 많이 수그러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나요? 요즘은 그냥 다 끝나고 좀 많이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아직까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은 자리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